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기술업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 발표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랑 또 양사 공식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냥 뉴스를 전하는 걸 넘어서서 이 거래의 진짜 의미가 뭘까? 왜 지금일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 산업 전체, 또 어쩌면 여러분이 쓰는 기술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8일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가 오랜 반도체 강자 인텔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죠? 네, 맞습니다. 50억 달러. 정말 큰 돈이죠. 투자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사들이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가격이 그냥 넘길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발표 전날 인텔 주가가 24.90달러였으니까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네, 조금 낮죠. 네, 낮은 가격에 사는 셈인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죠. 불과 한 달 전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확보할 때 냈던 가격이 주당 20.47달러였거든요. 그거보다는 한 10% 이상 높은 가격이라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이걸로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4% 이상을 확보해서 주요 주주가 됩니다. 이 가격 책정,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50억 달러라는 규모도 규모지만 이 주당 매입 가격에 엔비디아의 어떤 속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가보다 약간 낮게 잡은 건 협상력을 발휘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 정부가 투자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다는 거, 이게 분명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현재 인텔의 가치, 특히 그 회복 가능성이나 미래 잠재력을 미국 정부보다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이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랬죠. 최첨단 공정 개발에서도 TSMC나 삼성 같은 경쟁사들한테 좀 뒤처졌었고 기술 리더십에도 상처를 좀 입었고요. CPU 시장에서는 또 AMD한테 점유율을 꽤 많이 뺏겼죠. 네, 맞아요.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그 식섹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외부 투자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시장 같은 데서는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가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인텔의 턴어라운드 전략, 특히 그 파운드리 작업 재건이나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상당한 신뢰를 보낸다, 이런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동시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한다거나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좀 강화한다거나 또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그런 여러 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서는 협력이라는 점이 정말 주요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회사가 데이터 센터랑 PC 분야에서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공동 개발 내용이 이번 협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데이터 센터 분야인데요. 인텔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플랫폼, 예를 들면 DGX 시스템 같은 거요. 여기에 최적화된 맞춤형 X86 CPU를 설계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CPU들이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고속 연결 기술이죠. NV링크. 이 NV링크를 사용해서 엔비디아 GPU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아, NV링크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PC 분야인데요. 인텔이 자기들의 X86 기반 시스템 칩, SoC라고 하죠. CPU 그래픽 이런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차세대 칩인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RTX GPU 칩렛, 그러니까 작은 칩 조각을 통합해서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PC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NV링크 기술 공유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NV링크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GPU나 C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집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해서요. 데이터 병목 현상 없이
AI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엔비디아의 정말 핵심적인 기술 자산이거든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무기였죠. 네. 실제로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까지 포함해서 경쟁사들이 엔비디아의 NVLink 독주를 견제하려고 UALink라는 개방형 표준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 표준 그룹의 일원이기도 한 인텔에게 자기들의 핵심 기술인 NVLink 사용을 허락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그러네요. 이 협력의 본질은 결국 각자 영역에서 최고인 두 기업의 결합인 거죠. 인텔은 수십 년간 PC와 서버 시장을 지배해온 그 x86 CPU 아키텍처와 방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GPU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확보했잖아요. 네. 이 둘이 손을 잡고 인텔 CPU랑 엔비디아 GPU, AI 가속기를 NVLink라는 초고속도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서는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딱 맞는 인텔 CPU가 나오면 전체 시스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요. PC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CPU랑 엔비디아 RTX GPU가 하나의 칩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고사양 게임은 당연하고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전문가 작업에서도 기존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 이게 AMD가 하는 CPU, GPU 통합 전략, 그 APU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엔비디아 공유 결정은 진짜 큰 의미가 있군요. CPU 최강자랑 GPU AI 최강자가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협력 내용이 발표됐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인텔이 엔비디아의 핵심 칩, 예를 들어 차세대 GPU 같은 걸 직접 생산해주는 그 파운드리 계약 말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현재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추측과 해석을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이 IDM 2.0 전략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한번 야심차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인텔 자기 칩 생산 말고 외부 고객, 특히 엔비디아, 애플, 퀄컴 같은 아주 큰 샘리스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최대 고객 중 하나니까요.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열쇠로 여겨져 왔죠. 네. 그런데 이번 협력 발표에 파운드리 계약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50억 달러 투자랑 기술 협력이 앞으로 파운드리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물통 넘기 단계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일단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좀 쌓은 다음에 인텔의 공정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물량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둘째는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자기들 최첨단 칩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대만의 TSMC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TSMC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TSMC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인텔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확보해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또 앞으로 협상력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셋째는 아직 인텔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 특히 수율이나 성능 면에서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 칩을 설계하니까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느 쪽이든 이번 발표는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에게는 상당한 긴장감을 주는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과 손을 잡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물량 일부나 전부를 인텔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TSMC로서는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른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운드리 계약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네요. 확실히 TSMC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사 CEO들 발언을 보면 이번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번 발표를 컴퓨팅 역사의 다음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협력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그는 두 개의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이 융합돼서 놀라운 혁신을 이끌 것이라면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를 더 확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팻 게싱어 인텔 CEO 역시 미래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력이 인텔의 기술 리더십 회복과 성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양쪽 다 이번 틀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두 CEO의 발언처럼 이번 협력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지형도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는 최대 고객을 인텔에게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커진 거죠. 네. 이건 TSMC의 향후 투자 전략이나 고객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인텔 파운드리가 부상하면 TSMC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AMD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AMD는 특히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 인텔과 정말 수년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거든요. 네,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 인텔이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AI 파트너의 지원을 등에 업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 GPU나 AI 기술과 아주 긴밀하게 통합된 인텔 CPU가 시장에 나온다면 AMD는 훨씬 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AMD 역시 자체적으로 GPU 기술, 라데온도 있고 AI 역량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 인텔 연합의 시너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PC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인텔 CPU랑 엔비디아 GPU 칩넷의 통합은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 플러스 라데온 그래픽 조합에 아주 강력한 정쟁자가 될 겁니다. 와, AMD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되겠는데요. 네. 셋째는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의 연관성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섹스 등을 통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랑 제조 역량을 다시 키우려는 인텔이 손을 잡았다. 이거는 이러한 정책 목표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려는 어떤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런 거시적인 관점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엔비디아와 인텔 각자가 얻게 될 이익이죠. 인텔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정말 절실했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들 CPU가 엔비디아의 그 방대한 AI 생태계에 깊숙이 통합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인텔의 사업 회생의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들 AI 플랫폼에 최적화된 고성능 X86 CPU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인텔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통해서 자기들 기술 영향력을 PC 시장까지 더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볼 지점이 많은 그야말로 빅딜입니다. 50억 달러 투자와 그 주가에 담긴 의미부터 시작해서 엔비링크라는 핵심 기술 공유를 통한 맞춤형 칩 공동 개발, 그리고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는 파운드리 협력 이야기까지. 또 이것이 TSMC나 AMD 그리고 미국의 기술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두 거대 기업의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또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사건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AI GPU 리더십과 인텔의 CPU X86 생태계가 실제로 어떤 혁신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 있는 그 파운드리 협력은 과연 현실화될지 이걸 계속 주목해야 할 겁니다. 또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이 두 미국 대표 기업의 동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술 산업의 중요한 변화들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